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효력 감소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아공발 변이를 무력화하는 데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당정에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영구적인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때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 물량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져봐도 2020년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도 230조 원을 넘어서면서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우리 양시장은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의 키를 FOMC 회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기에도 아직 이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반증이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이제는 2,800선, 2,900선까지 하방으로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앞으로의 시황 전략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 주춤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돼 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항공주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야 날개를 좀 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항공주들의 분위기 지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 항공사들의 주가가 지금 다른 업종 대비해서 조정을 받는 장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을 좀 떨쳐내고 이 호실적 그리고 항공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에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주가가 3만 원대로 좀 회복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같은 종목들이 이날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한 3조 3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로 3천억 규모의 자금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항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이 저가항공사 쪽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대한항공의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42% 하락한 1조 7,900억 원 예상됐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2%까지 증가한 1,391억까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객 매출의 회복 조짐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 화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화물 매출에 힘입어서 흑자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 항공업체들이 어떤 단기간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백신에 대한 정부의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LCC 저가항공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시장 재편을 앞두고 지금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저가항공사 쪽에서의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면은 가장 큰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이 진에어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항공업종 안에서는 대한항공이 가장 큰 탑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아시아항공 인수에 따라서 이 통합항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마무리와 또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긍정적인 업황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LCC 기업들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아직까지는 좀 하락 기운이 좀 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KTNG, 넷마블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이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빅히트, SK텔레콤, DLENC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스템 임플란트, KMW, 상하프론테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매수세가 기존에 들어왔었던 종목보다는 조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으로도 쏠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조정의 빌미를 찾는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급락세로 좀 출발한 우리 시장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큰 틀에서 보자면 그간 유동성 장세에 따른 상승이 좀 이어져 왔던 점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 흐름 좀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곧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찾고 있던 이런 시장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긴축 우려감이라든가 향후 전망과의 괴리율 등의 이런 요인 등이 차익 실현이라든가 매도세를 좀 자극시키는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같은 경우 장이 좀 좋지 못했는데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15금리에 대한 급등 등이 좀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이는 전일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거기에 또 FOMC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의 멘트가 12월과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점. 이는 오히려 그간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아져 왔던 상황에서 도리어 좀 실망감을 준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간 올라왔던 만큼 잠시 후퇴하는, 즉 단기 조정은 좀 이어질 가능성 좀 염두하시면서 조심스레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로, 반대로 이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부 비중 축소 혹은 홀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일단 추가 매수의 기회는 여러 번 분할하여 좀 하락시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당분간은 위아래 수익 손절 구간 짧게 잡고 좀 매매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중장기 시장 상승 대비를 계속 대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하자면 시장은 좀 단기 조정 염두해야겠지만 중장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너무나도 잘 올라갈 때는 사실 상승 빌미를 찾는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조정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이버, 신풍재지, 모비릭스입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현재 3.81% 상승한 3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역대 최대 실적 기록,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
빅히트와의 협력 강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5조 3,041억 원, 영업이익 1조 2,1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1.8%, 5.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적 호조와 함께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 전 인수한 와패드에 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다양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와 손잡고 팬 플랫폼을 하나로 합친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더했는데요. 네이버는 어제 이사회를 통해 빅히트 자회사인 BNX에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 좋은 소식에 강세 보이는 네이버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풍재지입니다. 네, 신풍재지 현재 17.02% 상승한 3,3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골판지 재지주들이 강세에 보입니다. 이 가운데 포장용 백판지 사업을 영위하는 신풍재지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골판지 원재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대양자재의 화재로 이 박스 대란이 일면서 골판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 대란으로 포장 재지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관련 종목이 강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풍재지는 현재 국내 과자나 식품, 음식 배달 용기 등의 제작 회사들의 유통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풍재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 현재 30% 상승하면서 36,40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모비릭스가 상장 첫날 급등세에 이어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상장한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초가를 공모가 2배로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모비릭스의 공모가는 14,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2배인 28,000원으로 결정된 뒤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모비릭스는 경쟁률 1,40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비릭스는 2004년에 설립이 됐고요. 모바일 캐주얼 게임 개발과 배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200여 종의 게임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글로벌 다운로드 수 국내 1위 업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모비릭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또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 때문인지 지금 중국 증시도 사실 그다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런 뉴스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미국이 무인 정찰기를 또 남중국해에 보내면서 미중 무역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중국의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그 전에는 이제 유럽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급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도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을 시키면서 현재 이제 5장이 이제 개장이 됐는데 상해 같은 경우는 1.58%까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최신 무인 정찰기를 남중국해 해상에 출격시키는 사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좀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전에는 기사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먼저 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지 인민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1,000억 위안 정도의 이 RP죠. 역한매 조건부 채권을 좀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국인 쪽에서도 어제는 약 한 12억 정도 이안 정도 순매도가 좀 나왔다. 최근에 1월 6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매도 나왔고 또 어제도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이 수급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왔던 게 좀 주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자, 오늘 이제 그 미국 영향을 받고 21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이제 파동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파동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파동이 한번 무너졌으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61선에서 121선 사이인 한 3,400포인트 또는 3,410포인트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 보시면은 작년 7월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게 쌓아왔던 이 매물 지지대죠. 이걸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는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대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같이 좀 동반 하락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천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느 정도 여기 매물대 있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에서의 매수가를 잡는 게 아니라 현재가에서 조금 뒤로 물려서 낮게 매수가를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좀 대응하기 좋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중국 상해라든가 심천 지수 같은 거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지지해주는 이 강한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매물대 지지 매물대를 딛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50 정도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종목들 매매하실 때 뭐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상승하고 급등한 종목들은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회복될 때는 오히려 바닥주들이 훨씬 더 빠르게 또 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맥락은 비슷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서 잘 대응해보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계속해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뭐 남방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잘 가다가 오늘 좀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뭐 그동안 이제 관심 가지고 있다가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지금 한 5.660 또는 저가에 5.64 좀 들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천만 마이크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천 지수에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죠. LCD, 그다음에 LCD 모듈을 사업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모바일 디스플레이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어디 들어가느냐? 당연히 스마트폰에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의료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공업 계측기,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스마트 가구 등 다양한 영역에 지금 이게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산업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자동차들을 구매해서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 차량을 한번 여러분께서 타서 또는 아니면 시범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작동을 합니다. 자동차의 시스템을 다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전장화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스마트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률로서 우리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도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는 우한에다가 플렉서블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죠.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틀이 좀 바뀌어간다. 뭐 폴더폰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천만 마이크로가 플렉서블 아몰레드를 좀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올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폴더 부분이 조금 더 출하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제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비아디하고 그다음에 니오에다가 솔루션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아디하고 니오 주가가 잘 가듯이 거기 또 주가가 잘 가게 되면 이 종목도 좀 수혜가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한번 좀 점프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점프를 해서 한 번 더 점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점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든 국내 시장이든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좀 매수 타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잡으신 것보다는 이 박스권의 안에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더 밀렸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매매 타임을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지가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점들에서의 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물량들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는 14.160 위안, 이게 원화로 좀 환산하게 되면은 2,421원이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상단 박스권에 좀 맞춰서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18.837 위안이고, 이걸 환산을 하면은 3,221원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손절 라인은 여기서 조금 밀렸을 때를 좀 대입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자르고 갔다가 추후에 다시 돌아온다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13.658 이하이면 되겠고요. 환산하면 2,335원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천마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하채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재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환차익을 노리는 주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환율 동향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 FOMC 정책 성명에 따른 실망과 그 뉴욕 증시 급락에 따른 달러 강세분을 반영하면서 상승 개장 이후에 1,100원대 안착에 따른 쇼커버 물량 등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으나 상단은 약간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5원 정도 하락한 1,109.4원에 일단 개장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1,110원대로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규모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이 됐고, 이에 원달러 환율은 롱심리가 일단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과도한 기대가 되돌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와 공매도 종목에 대한 경계,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 불확실성 등에 대한 경계감에 뉴욕 증시는 2%대 이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일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손실에 따른 강제 주식 매각 가능성 등이 투자자들을 압박하면서 하락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다우지수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상당폭 오른 데에 따른 레벨 부담이 작용을 했고, 추가로 이제 미국 게임 관련 유통업체
게임스탑과 영화관 체인 AMC의 주가 급변동도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간밤 90.64까지 오른 이후에 아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통화 연동되면서 약간 상승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90.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달러와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의 동결에도 안전심리 선호 현상에 따라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56% 상승한 90.63판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는 등 통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재확인하는 데 안도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최근 가팔라진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파월 의장은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크게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안전자산 심리 선호 현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하락에 따른 약세 흐름을 반영하면서 2% 이상 떨어지면서 3,050대까지 하락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반등 요인 보이며 3,090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6,42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39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5원대 고점 상승 이후에 위안화와 국내 증시 연동된 상승폭 둔화 흐름에 의해서 상단은 일정 부분 제한이 되지만 10원대 초반대에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제 이 연준의 회의에 따라서 또 환율까지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연 전문위원과 함께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을 서명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미국산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에 이어서 27일이죠.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 서비스 구매를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고요. 또한 그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 또 연방정부 소유의 빌딩에서는 가스 배출 감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연방정부 소유 땅에서는 석유 관련 신규 수출가 금지가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년 연비를 개선시켜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연방조달규정위원회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6월 이내 구체적인 수량이라든지 일정, 규정 등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이 최소 50% 이상 써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기차 생산 라인도 없고요. 또한 그 기아차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품 50%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빌드백 베터 정책이죠. 더 나은 재건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자동차 업계의 100만 개 일자리, 전체적으로는 500만 개 고용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외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악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지 진출 그리고 직접 투자들이 상당폭 빠르게 또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생기는 일이 아닐까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미국에서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또 식당 같은 경우들에는 폐점 위기에 놓인 곳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연말 연시까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든지 대형 연회에 참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감염이 폭발되고 있는 겁니다. 뉴욕시만 하더라도 지난 12월 14일부터 식당이나 바에서 취식 행위가 금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요. 뭐 딜리베리라든지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가 허용이 되고는 있지만 매출이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 레스토랑 또 고디바 같은 카페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하면서 폐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뭐 전미 레스토랑 협회 추계에 따르면은 작년 미국의 레스토랑 중에 6분의 1 정도가 폐점이 됐고요. 또 뉴욕시 조사에 의하면은 레스토랑 주인의 54%가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6개월 이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한식이나 중식, 초밥 같은 경우에도 배달 쪽으로 다 돌아서긴 했지만 대면 판매가 줄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앞으로 많은 그 식당, 커피숍, 디저트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한 10개월 정도 애를 써왔지만 이제는 타월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가게들 같은 경우가 사라지면서 아무래도 1분기 사라질 그 썰렁한 도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생각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만 살펴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또 제동이 걸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감염이 확산이 되고 또 백신 접종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잡히긴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사망자가 현재까지 42만 명이 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사망자가 40만 명일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한 2월에서 그 5월 달 사이에는 아무래도 남북 전쟁의 그 희생자 62만 명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00만 회 정도의 백신을 배포하고 있지만 실제 접종은 2,100회 정도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백신 공급량이 계획보다 20에서 50% 정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변이종이 생기면서 감염력이 무척 강해졌고요. 치사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그 백신 가지고 치료되지 않는 이런 그 변이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변이종과 관련해서는 명역과 관련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백신을 조합하는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치료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유럽이나 중국, 일본 쪽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뭐 경제 활동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악영향을 실제 2월 달부터는 좀 뚜렷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가게들의 폐점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의 이제 3분의 2가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미국의 센서스국이죠. 조사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감염 불안 때문에 소비 형태가 지금 뚜렷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스포츠 게임과 같은 오락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교통, 외식, 숙박업의 침체가 상당히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 회복도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사무 용기와 같은 내구재
그리고 또 보복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특수 쪽으로 인해서 이런 쪽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경기 회복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감염이 확대된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내놓는 가계 지원책이죠. 1인당 현금 $1,400가 지급이 되더라도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긴 안목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 행태 구조 변화들은 기업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공급 대응에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간밤에 뉴스를 듣고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지금 국내 시장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이 부분? 네, 아무래도 FOMC 같은 경우는 재료금리 정책이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테이퍼링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금리 상승과 같은 예기치 못한 혼란을 피하고자 했던 이야기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백신 보급이 진행이 되더라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계심을 계속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가계의 보수적인 소비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1인당 $1,400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 미국 성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저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라든지 수익 감소가 소비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소비를 아니면은 나머지는 가계에서는 저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미국 경제,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획득이 된다든지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인 소비가 상당히 더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시점은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5%대까지 올라가든지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는 이후에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장기 금리 상승이 장기간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히려 저축을 하려는 심리들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까지는 좀 더 장기화될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이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4분기 애널리스트의 실적이 얼마만큼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리비전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선행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리니티가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쪽의 리비전 인덱스를 보면은 4분기와 관련된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이 좋은데요. 이 때문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실적들과 관련해서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8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4%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문제는 1월 달에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과 관련해서는 대형주들이 실적들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의 순환매로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 좀 들어보면요. 경기 부양책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 번 좀 정책이 실현이 될지 그리고 그 부양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니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바이든이 2월 예산 교수에 이거와 관련된 공공 인프라 건설 또 미국 제품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7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2035년 말까지 클린 에너지 실현 핵심 정책들을 당 넣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경기 대책 이후에는 내수 관련주죠. 일반 소비재, 부동산 이런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도 중소형주 주가의 그 흐름은 견조한데요. 러셀 중형주 지수를 보면은 예상 순이익이 올해는 S&P 같은 경우는 31% 증가하지만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50%, 20%포인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모두 부가가치 상승으로 이어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의 GDP는 올해 4.7%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형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중형주 개별 종목 장세들이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내수 관련주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로 반도체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화랑은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사상 최대인 4,694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메모리 거품 시기보다도 더 화랑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제조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꿈틀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는 719억 달러, 내년에는 761억 달러로 상당히 그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가 이런 그 반도체 특수를 가져왔는데요. 올해만 지켜보면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판매는 10% 줄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탑재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같은 부족 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5G와 관련된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는 2년 이상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 사물 인터넷, 의료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들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이클이 2050년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6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이 진화하는 한 반도체 시장의 성장,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의 화랑을 2050년까지 좀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부분 짚어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누적 수익률이 살짝 변경이 됩니다. 339.4% 총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첼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목표가 달성하고 18%까지도 수익 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 2번의 접근까지도 12% 이상, 15%까지 목표가 달성했었고요. 포트 제외됐더라도 9.2% S맥 수익 냈었고 또 IA도 포트 제외됐지만 15%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가 10% 목표가 달성했었고 MS 오토텍도 15%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아이큐가 15.1% 목표가 달성했고요. 한동화성이 포트 제외되면서 9.9%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써니전자 한 번 더 들어가서 9.3% 목표가 달성했고요. NEW, 삼화알미늄, 로보스타 모두 다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었습니다. 인선ENT 9.1% 목표가 달성했고요. 벽산 포트 제외됐지만 13.1% 수익을 내줬네요. 러셀 목표가 달성하면서 12.7%, 로보스타는 26.4%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텍TN이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현재 포트에 있었는데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12.7% 손절가 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부터 삼성출판사까지 담겨 있는 가운데 에이텍TN은 방금 말씀드렸고 메디포스 0.5% 수익률 구간이고요. 덱스터는 8% 수익 구간입니다. 웹젠, 삼성출판사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종목들도 AS 받아봐야겠죠. 이주연 위원님 말씀 도와주세요. 네, 오늘 시장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저께 이제 5일선 위로 종가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오늘 또 미증시 영향도 받으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11월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아직 이제 이 3개월, 4개월간의 이 추세는 아직은 이탈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요 구간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저점 부근이 3,000포인트 여기서 이제 또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반등 흐름이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1선 이탈시키면서 이제 아래꼬리에 조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종가쯤에 지금처럼 마무리를 해준다면 내일 양봉으로 다시 한번 20선을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시장이 여기서 확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반등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제 예상은 지금 고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흐름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은 이 3,000포인트가 이탈되는 시점이 3개월짜리 추세를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세팅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것과 같이 해서 지금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돌파 흐름 보이다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리뷰 드리면서 제가 이 조정이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지선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인데 시장이 더 밀린다면 21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정 폭을 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디포스트 시장이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저점 구간을 이제 한 단계 높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44,000원대에서 이렇게 윗꼬리에 좀 나왔던 부분이 매물이 조금 강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어줘야지 그다음 시세가 이제 쭉 만들어진다라고 보시고 그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만 이어가준다면 괜찮은 그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덱스터 아침부터 개파락 출발했는데 강하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6,300원 라인이 있죠. 이 라인도 이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되고요. 오늘 11선 살짝 이탈시켰지만 역시나 이제 컨텐츠 관련 섹터들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의 이제 하단 부분, 그러니까 저점으로 내려올수록 매수세가 이제 붙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이 6,300원이라는 돌파한 가격대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살짝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리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한국 방한을 하게 되고 또 판호들이 이제 열리게 된다 하면 또 실적이 굉장히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해놓고 좀 조정 나오는 부분이 안 좋기는 하지만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저점이 지금 보시면 36,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두시고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이 더 급격하게 무너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웹젠 같은 경우 이런 추세선까지 이제 이탈을 시키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TN이 오늘 도너 리포트에서 이제 빠졌는데 제외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이평선 60선이랑 120선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손절가를 낮춰서 추가적인 매수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이게 내일 또 새로운 종목이 하나 추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재명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 계속 담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못하신 분들,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면 모아가는 전략 괜찮고 비중이 너무 크시다 하시면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비중을 갖다 조금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출판사인데요. 어저께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시가부터 21선을 깨고 내리면서 조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큰 하락폭에 비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23,000원 정도 부분을 살짝 이탈해서 이제 지지했던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이 구간까지 이탈을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이번에 시장 조정 끝날 때까지 흐름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출판사도 여전히 IPO는 어차피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나중에 실망시키지 않을 그럴 종목이 바로 삼성 출판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 시장이 크게 부러지더라도 여러분들 저점에서 어떤 종목을 담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삼성 출판사를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AS 받아봤습니다, 종목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도너 리포트에 참 5종목밖에 현재 포트에 담기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HTN도 손절가 터치했는데 그래도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좋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